그다음에 331페이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실기가 다 근로소득 관련된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실기가 뭐가 나오냐면 사원 등록하고 월급 주고 그다음에 원천징수 신고하고 연말정산하고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다 근로소득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로소득의 범위, 그래서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면은 돈 받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그래서 받는 것들 다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거기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상여금 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성과급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과급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기업 같은 데에서 성과 많이 나오면 1년치 연봉을 성과급으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년 연봉이 7천이야. 그러면 막 1억씩 성과급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대기업 가려고. 왜냐면 대기업들이 월급이 뭐 하니까요? 세니까. 근데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좀 볼게요. 퇴직으로 받는 건데 퇴직소득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퇴직금 관련해서 막 이것저것 더 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퇴직금이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뭐 내셔야 돼요? 세금. 그래서 요번에 50억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머리 굴려서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퇴직금 대신 줬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을 왕창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근데 뭘 갖다 붙여도 말이 안 되기는 해요. 맞죠? 5년인가 이랬다면서요. 5년인가 3년인가. 퇴직금 50억이야. 그러면 누구든지 다 그 회사 가고 싶죠. 네. 그렇게,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준 사례가 있긴 있대요. 한 명인가? 한 명인가 두 명? 지금까지. 역사상. 그럼 결론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재밌어요. 그거 파면 팔수록 한 군데만 나오던데. 같이 죽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허경영을 찍으십시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씨 나오신다면서요. 안철수 씨는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국회의원 안 하다가 지금 나왔으면 될 확률 높았을 건데. 맞죠? 근데 이미 이미지 다 깎아먹은 상태에서 나와서 안 될 거예요. 그건 본인도 알 거고.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사업하다가 지금 나왔으면은 내가 봤을 때 안철수 씨 대락률 높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철수 그러면 별로야가 돼버려서 힘들 것 같고 심상정 씨도 힘들 것 같고 유재석 씨 나오면 유재석 씨 찍을 텐데 백종원 씨 나오면 백종원 씨 찍고 어차피 찍을 사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특별히 볼 거 없고요. 요거 봐야 돼요. 뭐 봐야 되냐면 거기 331페이지 3번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느니 요거 가끔씩 이런 문제 나옵니다. 우리 보면은 좀 대부분 지방에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사택 제공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은요 요거에 대해서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근로자야, 직원이야. 근데 회사에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사택 제공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사장님이나 주주가 이런 혜택 받잖아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왜냐면 사장님이 만약에 지방에다가 사업체를 냈어. 그러면 자기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복지 차원으로 회사에서 집을 제공한다. 이거는 인정 안 해줘요. 직원은 괜찮아요. 왜냐면 직원들을 뽑으려면은 지방이라던가 아니면 산골에 있어. 그러면은 출퇴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사택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출로 인한 이익. 그래서 좋은 회사 가시면 절이나 뭐 1%나 아니면 무상으로 돈 빌려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 혜택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세금 내야 됩니다. 이거는. 요건 세금 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함으로 해서 혜택 받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 근데 집 빌려주고 이러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위에 잘 되어 있어요. 332페이지 위에 보시면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이익 있죠. 그러니까 뭐 절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또 내가 집 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돈 빌려줬어.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택 제공이 이거는 이제 집 빌려주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직원은 낼 필요 없고 출자 임원은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출자 임원이 대부분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혜택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직원은 집 빌려주는 건 인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5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출하는 보험료인데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연 70만 원 이하라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회사에서 직원들 위해서 보험 들어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년에 얼마보다 작으면 돼요? 70만 원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험 들어있어요. 학원에서 수업할 때 여러분들 관련돼서 보험을 다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안에서 다치시면은 보험금 따로 나와요. 근데 그걸 왜 들라라고 국가에서 해놨냐면은 저희 쪽은 솔직히 다칠 일이 없어요. 설마 뭐 키보드 치다가 뭐 여기에 뭐 찝혀갖고 피가 나겠어요? 아니면 마우스 하다 마우스로 맞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위험한 기계 만지는 수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종종 사건 사고가 일어난대요, 실제. 그래갖고 노동부에서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수업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돼서 보험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험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돈이 안 된다고. 건당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엔 안 나겠지만 기계 관련된 데에서는 종종 사건 사고가 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규정대로 하면 안 다쳐요. 근데 규정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규정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우리가 1000개를 만들어야 돼. 1000개를 못 만들어요.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치가 안 나와요. 왜냐면 안전장치 되게 좋은 거 잘 되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 근데 그 안전장치들을 빼고 일해요. 왜 빼고 일하냐면 먼지가 들어가면 얘가 멈춰요. 막말로. 먼지 하나 때문에. 근데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안전장치를 빼면 먼지가 껴 있어도 움직여.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잘리신 분도 있었고. 근데 원래 기계 이렇게 프레스기라 해서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뭔가 물체가 들어가면 멈추도록 되어 있어요. 안정장치가 되어 있으면. 원래는. 근데 그 안정장치를 대부분 해제해요. 그래서 저기 천안에서도 최근에 그 불났었잖아요. 그때 천안 저거 뭐지? 출장세차. 그 불났었잖아요. 그때 문제가 뭐였었냐면 분명히 화재 경보장치 울렸어요. 근데 대부분 아파트가 화재 경보장치 꺼놔요. 근데 왜 꺼놓냐면 꺼놓는 이유가 하나예요. 오작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안 울려도 되는데 울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켜놓으면 하루에 몇십 번은 울린대요. 막말로. 근데 거기에 몇십 번이 다 잘못 울린 거예요. 이게 너무 비율이 높으니까 알면서도 꺼놔요. 그러니까 실제 불났을 때에 대부분 아파트에서 화재 경보기 울린 데보다는 안 울린 데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하라 그래갖고 해놨는데 이게 오작동이 심한 거죠. 그래서 저기 천안에서도 그때 화재 났을 때 오작동인 줄 알고 꺼버렸대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거기 제일 밑에 33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경조금 중 33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금 안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조금은 세금 안 내잖아요. 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경조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이제 코로나 되고 나서 변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저기 뭐지? 통장 번호 넣으면 욕했었는데 요즘엔 통장 번호 지켜서 오더라고요. 왜냐면 가기 애매하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사람도 부담돼요. 맞죠? 괜히 또 갔다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요즘에는 계좌번호 넣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욕먹는 행동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죠? 나 가기 싫은데 왜 돈 내놓으라 그러지? 그런 거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20만 원 정도를 타당하다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더 내도 솔직히 세금으로 걷진 않는데
전산세무 1급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어요. 그때 정답이 20만 원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해요. 사회통념상 그럼 이걸 얼마로 봐야 돼? 우리 집은 100만 원이 사회통념상이야. 그러면 그 집의 기준은 100만 원이야? 그거 되게 좀 애매하긴 해요, 법이.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얼마. 오히려 속 편하게. 이런 부분은. 그러면 속이라도 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1000만 원. 나는 사회통념상 1000만 원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역마다도 다르고 본인의 위치마다도 다르니까. 그 다음에 333페이지 비과세 근로소득의 별표세 개치세요. 이거는 실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저희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잘 나와요. 근데 일단 위에 거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일직료와 숙직료, 이런 것들은 비과세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주는 피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니폼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뭐 이런 건 특수한 경우고, 저희 시험은 4번이 잘 나와요. 자가운전 보조금. 요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차도 공동명의 한대요. 집은 많이 봤는데 자동차도 공동명의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받으시면 안 돼요. 시내 출장비 받으시면 안 돼요. 시외는 받아도 돼요. 시내는 받으시면 안 돼요. 출장비를. 그러면 이거 비과세 아닙니다. 그때는 과세가 돼요. 그리고 월 얼마까지냐면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출퇴근용 안 됩니다. 법에서는. 근데 대부분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예요? 출퇴근용 아니고 회사 일하는 데 쓰는 차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대부분 자차 끌고 가면 회사 업무 볼 때도 쓰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동차에 있으면 거의 다 이건 적용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하고 관련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라고 거기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일명 식대인데 요거는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으시면 안 돼요. 요건 월 10만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취업하죠. 그러면 식당 없는 회사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월급에다가 요 식대 1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비과세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식대 10만 원을 따로 주는 회사보다는 월급이 200이야. 그럼 원래 식대 10만 원을 따로 해서 210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월급에 10만 원을 비과세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덜 내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지. 원래는 월급 따로 식대 따로 주는 게 맞긴 합니다. 구성상으로. 근데 대부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긴 하죠. 그래서 그 식당 없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요 10만 원만큼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5천 원 갖고 먹을 거 없잖아요. 요즘 편의점 도시락도 괜찮은 거 집으면 5천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직접. 지들 건 올리면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잘못된 건 아닌데 저도 전경 출신이에요. 의경들 데모 막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끔씩 기사가 떠요. 무슨 기사가 뜨냐면은 의경들 데모 막으러 갔을 때 6,000원인가 5,500원 나온대요. 네, 한 사람당. 그거에 대해서 나와요. 네. 아니요. 수당이 아니고 식대로. 그러면 이제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식당에 요즘 5,500원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500원인가 6,000원이죠. 그러면은 거기 직원이 가갖고 사정사정해서 그 가격에 맞는 걸로 맞춰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식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월 얼마예요? 5,000원이야. 그럼 이것도 이제 바뀌겠죠. 왜냐면 올랐잖아요. 인천도 요즘에 김치찌개 6,000원 하잖아요. 맞죠? 서울 가면 6,000원보단 비싸요. 그러니까 인천보단 무조건 500원, 1,000원 비싸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안 돼요. 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뜻이 뭐냐면 회사에 자체 구내식당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들은 돈을 받더라도 세금 내셔야 돼요. 왜냐면 식당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돈으로 주든가 식당에서 주든가. 근데 둘 다 줘? 그러면은 세금 내셔야 돼요. 식당은 세금 안 내고 돈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요. 왜냐면 식당은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뭉치로 해갖고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돈과 관련돼서는 두 개 다 혜택을 받는 회사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건 과세되는 거죠. 아니다. 그건 과세 안 돼요. 왜냐면 자기 돈 내고 먹는 거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음식물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무료로 주는 데들. 네. 그러니까 자체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먹는 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식권을 사 먹는 데는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공짜로 주든가 돈을 주든가. 둘 다 혜택 주네? 그러면 그런 데는 좀 특별한 데니까 1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내라. 그 다음에 334페이지. 요거는 일명 육아수당이라고 합니다. 육아수당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솔직히 육아수당은 잘 안 써요. 시험에선 잘 나오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요 두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거의 모든 회사에 급여 명세서에 이 두 개는 거의 다 있어요.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있는데 이거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하려면은 자녀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6세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미취학 아동. 그래서 미취학 아동까지는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 정도 줘갖고 되겠어요. 더 빼줘야지. 왜냐면 이거는 해주는 회사도 별로 없는데. 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볼 것 같고 334페이지 밑에 보시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있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에 힌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만 돼요. 무슨 직만이요? 생사직.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월급이 포괄임금 제도예요. 이 포괄임금 제도가 뭐냐면 야근을 너는 몇 시간 할 거야 한 달에. 그것까지 계산해서 월급 책정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무직은 야근을 하면 야근 밥은 사주는데 야근 수당이 거의 다 안 나와요. 왜냐면 임금 제도 자체가 포괄임금 제도예요. 근데 저는 야간 일하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포괄임금 제도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포괄임금 제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돈 관련돼서 그 중에 하나가 요 포괄임금 제도예요. 근데 포괄임금 제도가 없어지면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회사에서 그만큼 월급이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인원을 뭐 할 거예요? 줄일 거예요. 아니면 짧게 쓴 사람들을 더 생기던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국가에서 중소기업 관련돼서 직원들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것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 기업에다 주면 안 돼요. 기업에다 주면 안 되고 그 해당 사항에 있는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줘버려야 돼요.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한테 줘버리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일부 띵까 먹어요. 대부분. 안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런 회사가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고. 그래서 국가에서 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건 저는 별로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에 BMW 끌고 다니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저도 예전에 놀랬었던 게 저 회사 다니던 데는 사장님이 월 1,500이거든요. 월급이. 참고로 월 1,500 받으면 세금이 한 500 정도 나와요. 저도 계산하고 놀랬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가요. 네? 아니요. 넘버2가 350 받아요. 이해되죠? 넘버1이랑 넘버2랑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그런 회사들 되게 많아요. 안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면 위에서 다 가져가요. 밑에 사람 월급이 오르지 않아요. 올라도 조금 오르거나. 그래서 줄 거면은 다이렉트로 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면 분명히 띄어먹어요. 그놈들이. 그렇죠. 그렇게 하죠. 페이백 받는 데도 있어요. 네. 페이백 어떻게 받냐면 너 그 돈 받았지? 얼마 내놔. 현금으로 뽑아서.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실제. 진짜가 아니라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다이렉트로 주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근데 못 찔러요. 왜냐면 찔르면 난 백수 되는데. 네. 이게 제일 문제긴 하죠. 그러니까 페널티를 좀 세게 해야 돼요. 만약에 페이백 하래 찔렀어. 그러면은 한 100배 내게끔. 우리나라는 찔렀어. 그러면 난 잘리고 저기는 뭐 그냥 벌금 조금 내면 땡이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저게 제일 문제잖아요. 내가 만약에 월급을 못 받았어. 그만뒀어. 노동부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노동부에서는 중재밖에 안 하고 벌금 때려봤자 나한테 줄 돈보다 적게 나와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당하신 사장님들은 대부분 한 놈이 또 하니까 나중 되면 배짱 부려요. 그래 신고해. 상관없어.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벌금이 너무 약하니까. 벌금 만약에 200 줘야 돼요. 그러면 2천만 원 내라. 5천만 원 내라. 그러면 200 줄 거예요? 2천 낼 거예요? 200 주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200 줘야 돼. 그럼 벌금으로 100만 원 나와요. 막말로. 그러면 100 줄 거예요? 200 줄 거예요? 100 주고 버티기 하는 거죠. 난 너 안 줄 거야. 벌금만 내고 말 거야. 이런 식이에요. 결론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 어차피 내가 못 받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생산직 근로자는 월정액 급여 210만원. 여기에서 말하는 월정액이 기본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고, 그 다음에 1년에 3천만원 이하 보시는 분들은 연장 근로수당이 있을 경우에 1년에 240만원을 비과세로 해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연장 많이 하잖아요. 야간 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데 다 주는 게 아니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건 안 외우셔도 되는 게 프로그램에 210만 원에 3천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 거기 가운데 박스에서 500만 원 이하만 봐두세요. 500만 원 이하는 총 급여액의 몇 프로요? 70%. 요건 나중에 외울 때 하나 필요해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 2번에 보시면 일용근로자분들 계시죠? 일용근로자분들은 급여액에서 하루에 얼마까지 빼주세요? 15만원. 그래서 결론은 15만원까지는 세금 안 냅니다. 일당. 과거엔 10만원이었어요. 근데 왜 15만원이 됐냐면 요즘 잡부로 나가시면 13만원에서 15만원 준대요. 건설 일용직. 일명 잡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건설 일용직 가시면은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인건비도 올랐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비과세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반 회사는 한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줘요.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이렇게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10만원 전후라고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저기 일용근로 잡부로 가시면은 한 13만원에서 15만원이 제일 많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보시면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발생주의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을 해야 뭐를 받을 수 있죠? 돈 받을 수 있죠. 근데 2번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나오면 무조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왜냐면 잉여금이라는 게 남는 돈에서 추가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대기업으로 보면 주주총회 하죠. 주주총회 날 거기 앞에 계신 분이 3번 두드려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돼야만 이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잉여금 나오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보는 거예요. 그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시면 3월 달이 많이 나와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왜냐면 3월 달이 법인세 내는 달이거든요. 법인세 내기 전까지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얼마 배당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주총회가 2월 말에서 3월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뭐 그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잉여금 나오면 잉여금 처분 결의.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시면은요, 이건 저희 시험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상용근로자라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월급에서 세금 뛸 때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매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만큼 돈을 벌고 가족이 몇 명이면은 얼마 세금 내면 된다라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표에 맞춰서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냥 막 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만약에 내가 300 벌어. 가족이 3명이야. 그럼 국가에서 요 정도 내면 됩니다라고 있어요. 금액이. 그럼 그거를 세금에서 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세금 떼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해요. 왜냐면 똑같은 금액을 벌고 똑같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쓰는 금액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다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세금을 걷기는 걷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2월 달에 정산을 합시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한다 그래서 무슨 정산이라 그래요? 연말정산.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는 한 번 세금 내면 끝이에요. 연말정산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기타 소득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연금 소득보다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파트는요.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 쪽이 시험 문제에는 제일 많이 출제가 되세요. 뭐 그래봤자 두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그 두 문제도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 보시면 연금소득. 왜 연금소득이라고 하냐면 연속된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금소득.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적연금소득. 네, 공적연금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을 무슨 연금이라고 해요? 공적연금. 그래서 공적연금은 누가 개입되어 있죠? 국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로 떼어가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강제로 뺏어가니까. 근데 어차피 일정 부분 못 채우면 나중에 한 번에 뭐 하시면 돼요? 가져가시면 돼요. 네. 몇 년 부으셔야 돼요? 10년 이상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120회 이상 찍으면은 현재 법으로는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이거 아마 나중에 개혁해서 줄일 거예요. 한 60회 정도? 5년 이상 부으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왜냐면 이게 복지 차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죠.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을 늘리려고 국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노인 인구 늘어나지만 애들 인구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9% 뛰거든요. 나중 되면 20% 돼요, 진짜. 이 추세로 나가면 20%가 더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없으니까. 지금 9% 내면 나중에 2명당 1명씩 한다라고 치면 18%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애를 많이 낳는 수밖에. 그래서 뭐 말은 안 되지만 뭐 10억당 애 하나씩 낳아라 뭐 이런 법을 만들어야죠. 늘리려면. 왜냐면 애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없이 애들 못 키우잖아요. 솔직히 안 키우는 게 아니고. 어쨌든 돈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사적연금. 사적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은행이라던가 보험회사라던가 이런 데에다 연금 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항상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민할 때 있어요. 은행에 들 거냐 보험회사에 들 거냐. 고민되면은 꼭 이것만 생각하세요.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럼 보험 걸로 드세요. 가다가 멈출 것 같아. 은행 걸로 드세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 거는 무조건 해약하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근데 은행 거는 해약해도 내가 지금까지 낸 거는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면 보험회사는 이 돈에서 자기네 수수료를 일정 부분 빼가잖아요. 내가 입금할 때마다. 근데 은행은 수수료를 안 빼가요. 왜냐면 이 돈으로 빌려줘 갖고 이익 받아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거 왠지 해약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은행 걸로 해약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나 100% 부을 수 있어. 만약에 10년 부어야 돼. 이 정도 10년? 100% 부을 수 있어.
일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보험회사 거 드시고. 왜냐면 보험회사 게 혜택이 더 좋아요, 무조건. 왜냐면 일반적으로 연금을 들더라도 보험회사 거에는 내가 다쳤을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사망에도 연금보험에 일부 들어가 있어요. 사망보험금도. 예, 그래서 혜택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험회사 걸로. 또 저는 보험회사 거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120회 넘겨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잘 되면 돼요. 이제 자녀연금이라고. 자녀가 잘 돼서 내 통장에다 꽂아주면 이제 게임 끝나는데, 안 뺏어가면 다행이죠, 뭐. 예. 솔직히 자녀연금보다는 자녀가 안 뺏어가면 비오나 보다. 아, 비오네요. 그래서 보험 들 거냐 아니면 은행에다 넣을 거냐 항상 그거 생각만 하면 돼요. 예. 만약에 5만 원짜리야. 그럼 이건 평생 부을 수 있잖아요. 근데 50만 원짜리야. 그럼 고민해야죠. 50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근데 저 예전에 아는 놈한테 당했잖아요. 30만 원짜리를 뭐 하나, 어쨌든 지금 해약한 건 잘한 건데, 그 뉴스에 맨날 안 좋은 보험이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유니버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어요. 어쨌든 유니버셜 아니고 어쨌든 안 좋은 보험이라고 매번 뉴스에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가입해달라 그래갖고 30만 원짜리 가입했었는데 계속 찝찝한 거예요. 내가 남의 말을 잘 듣는 놈도 아니고. 그 인터넷 들어가서 일주일을 찾았죠. 그랬더니 100개 중에 99개가 안 좋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해약해버렸어요. 90만 원 내고 18만 원 받았어요. 근데 해약했더니 연락 오더라고요. 왜 해약했냐고. 왜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1년인가 2년 동안 안 부으면은, 지금 그게 바뀌었대요. 1년 6개월이 있고 2년이 있대요. 어쨌든 그 보험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그거 이상 안 부으면은 본인이 갖고 갔었던 수당 뱉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해약하기 잘했어요. 왜냐면 그 보험은 20년짜리거든요. 10년이 넘어도 원금 회복이 안 돼요. 이자율이 낮아져갖고. 그 유명한 보험 있어요. TV에 툭 하면 나와요. 1년에 몇 번씩 나와요. 이 보험은 안 좋은 보험이다. 잘못된 보험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3개월 붙고 해약한 게 지금 생각하면은 잘한 것 중에 하나죠. 그때는 손해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험도 잘 들어야 돼요. 남의 말 꼭 믿을 것도 없고,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사인하지 마시고, 인터넷 가서 뒤지면 웬만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보고, 선택은 어차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 읽어본 다음에 아 요거는 내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 드는 거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드는 거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친구분이 보험회사 다니셔서 다 해놔서. 근데 저는 다 있어요. 종신보험 있죠. 나 가면 나오는 거 있죠. 연금보험 있죠. 실손보험 있죠. 운전자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 있죠. 전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수업하는 것보다 누가 한데 와서 때리는 게 더 좋아요. 예. 입원비가 제가 일당이 15만 원짜리가 있어요. 옛날 보험이라 세요. 13만 원인가 15만 원짜리 있어요. 그럼 열흘만 누워 있어도 그게 얼만데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만 5개인가 6개인데. 그럼 괜찮죠. 그리고 가끔씩 수업하기 싫으면 기도드려요. 누가 와서 한 대 좀 때려달라고. 그러면 저기 병원 가서 며칠 좀 누워있게. 근데 안 때리더라고요. 아무도. 그 다음에 연금 관련돼서는 크게 볼 거는 없어요. 그리고 잠깐 340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나중에 사적연금 같은 거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사적연금 들어놔서 전 종신연금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리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전 오래 살 생각 없고 100살까지만 산다 그랬잖아요. 네. 1년에 330만 원인가 나와요. 100살까지 살면은 45년을 살아요. 그러면 보험금으로만 한 1억 5천 정도 나와요. 근데 내가 부은 보험금은 한 2천, 3천 좀 안 돼요. 그게. 그러면 남는 장사죠. 근데 보험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꼭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들면 안 되는 게 보험이에요. 왜냐면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니까. 그 다음에 연금이 또 10년이나 20년 이렇게 나누어서 그 기간 동안만 주는 연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연금보험은 55세부터 주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과거 거는 55세부터 나와요. 제 것도 55세부터 나오는데, 그러면은 70세까지는 5% 뛰고
70에서 80세까지는 4% 뛰고 80세 넘으면 몇 프로 뛰어요? 3% 뛰어요.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내일 볼게요. 기타 소득하고 이제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실기를 들어갈 겁니다. 내일부터는 아마 한 2시간 정도 후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기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씩 더 공부하시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